이번 세션에서는 타이거 그래프의 이은철 지사님께서 머신러닝과 그래프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주제로 분산 네이티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기 탐지, 자금 세탁 방지, 고객 360 공급망 관리 분석을 제공하는 타이거 그래프를 통한 비즈니스 과제 해결 방안을 살펴봅니다. 이은철 지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그래프의 이은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AI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저희 회사 커스터머 케이스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라고 하면은 아직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프라는 것은 앞으로 가트너거든요. 가트너의 애널리스트가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리타 셀만스가 2025년까지는 그래프 기술은 데이터 및 분석의 80%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고요. 그거를 인해서 기업 전체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촉진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 10% 정도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트너의 막 베어 씨는 그래프는 사용할 것인가,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래프를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래프가 무엇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래프는 사실 요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프라고 하면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요 그래프가 아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어떠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와 연결선이 있고 또 그 연결성이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연결성과 있는 이런 데이터를 이거를 우리가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안에는 모나리사가 있다는 그게 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요게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방식입니다. 오늘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고객들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건 금융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 고객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고요. 어떤 유저가 있다면 그 유저가 은행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앱을 통해서 이게 디바이스 1이 앱이고요. 그거는 폰 1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결제를 할 때 홉 1, 홉 2 그리고 이제 고객 어떻게 보면 어카운트 2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돈이 그 어카운트 2로 지불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어카운트 1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또 어카운트 2에 이상이 없는지만 보고 그리고 바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유저 2일 경우 이 유저 2가 현재 이상 징후가 발견이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과거 데이터가 있다면 그리고 또 범죄 데이터를 범죄 데이터를 받았다면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카운트 101 스톨런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그 누군가가 그거를 결제를 시도를 한 거죠. 디바이스 앱 101을 가지고. 근데 그 디바이스 앱 101은 폰 번호, 이렇게 전화번호 101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지금 폰 번호 2가 그 앱이 그 폰 아이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유저 2가 전화번호를 바꿨을 수도 있다는 거고 이 바꿈으로 인해서 이 또 다른 사기를 칠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찾아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홉 6까지 그러니까 이 홉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RDBMS를 사용한다면 조인을 통해서 이 조인을 통해서 일대 다 데이터를 검증하고 또 다대다 데이터를 검증을 해서 이 홉이 하나 늘 때마다 이 테이블에 조인이 하나씩 는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일반 RDBMS나 빅데이터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분석이죠. 못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지금 현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그래프로 이 연결성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쉽고요. 이 연결성을 통한 딥 애널리스틱을 활용을 하면 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고객이 실시간으로 지금 사용하는 케이스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네, 분석과 네, 실시간으로 사용해서 이 사기 탐지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게 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친숙한 데이터베이스는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친숙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시초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현재는 스키마가 굉장히 엄격한데 뭐 스키마가 좀 유연하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뭐 수용을 하고 이 분석에 전혀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사실 이거 이상 좋은 데이터베이스는 없어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한 개의 데이터 그 서버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서버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네, 더 이상 성능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빅데이터가 나왔고요. 이 빅데이터는 키밸류로 거의 텍스트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거를 NoSQL이나 이제 하둡 같은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스키마를 정해서 이 분석하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빅데이터에서 또 약한 거는 이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처럼 네, 릴레이션이 없어요. 이 관계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관계성을 네, 이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네,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주로 빅데이터로 한 거를 다시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와서 예, 그 릴레이션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이 데이터를 대체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릴레이션만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거고요. 그게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의 새로운 트렌드로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는 유연한 스키마와 심층적인 분석의 고성능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빅데이터도 빅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구글에서 이제 처음이 시작이 돼 갖고 나왔는데, 네, 지금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도 사실 빅텍에서는 오래전부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뭐 페이지 랭크라든가 뭐 그 링킨이라든가 뭐 트위터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저희 회사도 이 트위터에서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그 엔지니어 분이 나오셔서 그 박사님이신데 나오셔서 만들어서 이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된 게 타이거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시작을 했을 때 저희는 빅텍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를 수용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멀티노드, 패럴렐 프로세싱을 기본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경쟁 제품보다 보통 40배에서 한 300배 정도 빠르게 쿼리를 할 수가 있고요. 멀티노드 패럴렐 프로세싱이다 보니 DB 내에서 AI나 ML, 머신러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LTP와 OLAP를 둘 다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데이터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되고요. 그리고 쿼리를 할 때 보통 스탠다드인 SQL 쿼리를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쓰잖아요. 네, GSQL이라고 해서 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만 전용으로 네, SQL 언어가 있는데 거기 일반적으로 SQL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네,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네, 배우면은 아마 GSQL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온프라미스나 뭐 클라우드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이 됐고요. 2012년에 설립이 됐는데 실제로 제품의 이제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제 판매되기 시작한 건 2017년입니다. 그래서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고객을 보면은 저희는 뭐 대단한 고객들은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뭐 비자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몰겐, 네, US 뱅크 등등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 네,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월마트, 뭐 위시라든가 뭐 이런 곳에,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는 제과 랜드로버 이런 곳에서 저희 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카스터머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금융 쪽의 크라임을 어떻게 그래프로 이 사기 탐지를 하는지, 이거를 어떻게 고객들은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객 카스터머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10대 글로벌 은행 중에서 7군데에서 벌써 그래프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거 사용하지 않는 3군데에서도 지금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분명히 사용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신용카드 사기라든가 판매자 분석, 영향 분석, 신용 점수, 거래 감시나 자산 관리 등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제일 먼저 쓰는 게 이제 KYC죠. 은행들은 모든 거래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연결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거를 감지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외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사기 방지 이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ML은 이제 외부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엔타이 머니 런더링에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SNS나 이런 일반 고객들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데이터까지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카스머 360, 요게 이제 저희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고객이 사용하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금융 쪽은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금융 쪽과 고객 360은 저희가 툴킷을 따로 만들어서 이 BI 툴까지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석만 집중적으로 쿼리로 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로도 충분하고요. 근데 이제 조사팀이나 아니면은 고객 대면하는 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BI 툴로서 그 고객을 상대를 하고, 사업부서나 경영진들은 각각의 그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보고서가 틀리죠. 이제 그런 것들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쓰려고 그러면 일단 소스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인 정형 데이터를 끌어오고, 또 비정형 데이터나 소셜 커머스란다 이런 데이터,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는 이제 셉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데이터를 끌어와서 먼저 데이터들을 매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핑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 엔티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데이터가 어떤 소유가 어디가 마스터인지 이제 그 마스터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리포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연결하는 API와 그 UI 툴을 통해서 그 리포트를 공유합니다. 이 DB 내에서 이 멀티노드 패럴렐 프로세싱이다 보니 기계학습이 가능하고요. 그 그래프도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유형의 그래프들을 탔는데, 은행에서는 주로 이제 디펜던시나 이제 사슬이죠. 이제 작동 순서라든가 아니면 계좌와 계좌에 옮겨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이제 사기나 친구들이나 이런 클러스터링이 가능하고, 이 클러스터링 된 곳에서 이게 진짜 사기 쪽이라면 이제 좀 더 깊은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기존에 만약에 검증된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을 통해서 사기와 아닌 거에 유사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또 종속성과 배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SNS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루언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그 중요한 그 노드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연결이 많이 되고 가장 유용하게 쓰는 노드. 보통 이제 사기성 그런 데서는 그 노드만 하나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기성이 와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그래프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찾아내는 거고요. 만약에 사용 케이스를 보면 이제 보통 이 관련 없는, 이제 유사성이 없는 걸로 그냥 구조화되지 않은 그래프로 이제 데이터를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 그래프를 기존의 이 히스토리 기록을 통해서 자동으로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위험이 낮은 군과 높은 군을 발굴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다음에 스레스로를 만들어서 높은 군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케이스 중에서 ROI가 절감이 많이 된 3개의 은행을 이제 알려드리면, 저희가 세컨 라저스 뱅크는 JP 몰겐이고요. 톱 10 뱅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 US 뱅크, 요 3군데서 그 1년에 50 밀리언, 그 다음에 60 밀리언, 그 다음에 20 밀리언 정도의 ROI를 절감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2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JP 몰겐에서 은행 카드 네트워크에 이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네, 그 사기 연결고리를 노출시켜서 그 카드를 다 종료시킴으로써 대규모 사기 행위를 퇴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여기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카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한 10테라 되고 그 외에 다른 데이터까지를 다 포함했을 때 20테라바이트를 가지고 연결고리를 찾아냈는데 원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걸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오픈소스나 이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알고리즘을 찾아내셨어요. 근데 알고리즘을 찾아내셨는데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 프로덕션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보통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한 10GB 이상 데이터가 들어가면 퍼포먼스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한테 오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결해 주는데 한 6주밖에 안 걸렸고요. 3개월 후에 이게 프로덕션화 됐고 탐지율이 35%가 탐지율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밀리언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억 정도를 세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외 US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AML이죠. Anti Money Laundering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데이터들을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받잖아요. 근데 뭐 Person of Interest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 정치인들에 대한 계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국제기관이나 또는 국내 기관에서 이제 받아내서 그런 것 쪽으로 이제 이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패턴이 있다든가 뭐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탐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오탐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노동집약적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그래프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보통 비슷한 패턴들은 다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분석가에 주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분석가가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동화시켜서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저희가 생각할 땐 저희가 이 제품을 집어넣었을 때 한 10% 정도의 정확성이 더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20 million,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억 정도를 절약했고 그걸로 인해서 규제에 또 벌금을 내는 것도 이제 덜 내게 됐고 그리고 이 자동화를 시킴으로써 노동집약적인 이 조사가 비용 절감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이제 이거 외에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도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쓰이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공급망과 물류는 데이터 관계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 영역은 사실 그래프 영역이에요.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이 되는 것들을 빨리 보고 양방향으로 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고객 중에 제규와 랜드로버 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저희 거를 가지고 이거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모든 그 사일로 데이터들을 다 연동을 해서 지금은 자동화 시켰는데요. 여기 이거를 하신 데이터 디렉터 오브 그 데이터 앤 애널리스틱인 해리 씨가 우리는 그 그래프를 통해서 그 공급업체, 그러니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차량 주문 순서를 바꾸게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지 않고 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을 때 주로 한 3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3개월 걸렸던 게 이제는 30분에서 4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하나고요. 보통 아시겠지만은 마케팅과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공급받는 구매팀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마케팅은 이제 쉽게 결정을 하고 뭐 쉽게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내놓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구매처에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어떠한 공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게 가능한지를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비즈니스의 어떻게 보면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리포트를 만드는데 보통 하나 만드는데 몇 주가 걸려요. 그런 것들을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해서 양방향을 보는 거죠. 양방향, 수요와 공급 쪽에서 양방향을 보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의 비용과 또 그 데이터의 제약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한 공장에서는 어떠한 부품이 한 하루에 몇 개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다. 뭐 몇 개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고 또 그 공장에서 뭐를 구매를 할 때는 그 부품을 최소 몇 개 이상을 구매해야만 그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약들이 다 각각의 공장이나 이런 곳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눈에 연결돼서 한눈에 파악을 하려 그러면 지금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아니고 그 RDBMS 한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거나 실력이 뛰어난 분석가들이 붙어서 몇 주가 걸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양쪽의 수요를 이제 정확한 시야가 이제 연결이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에코라는 모델이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요가 급증했을 때 그러면 모든 부품이 있는지 아니면 모든 부품을 공급자에서 받을 때 공급하는 사람들의 제약이라든가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색깔도 변화시켜줘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 쓰기에 굉장히 좋고 또 예를 들어 그 반대로 봤을 때 제품이 안 팔리는 디스커버리 뭐 스포츠 모델이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안 팔리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수요가 그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잉여 부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봤을 때 밑에서 파트들을 이제 뭐 만약에 파트와 위로 연결된 거를 보면 이게 디스커버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제품에도 쓰게 된다 그러면 그래도 가장 지금 잘 팔리고 미래에도 잘 팔릴 수 있는 그 모델로 이제 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또 빠르게 마케팅이나 뭐 다른 쪽에서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이 공급 쪽에서 이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생산성에서 또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거기에 최적이라고 보고요. 또 그것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기능 변화가 있었을 때 수익성, 그 수익성은 이제 재료 비용에서부터 그리고 또 그 재료 비용이 단순히 한 개의 제품의 한 개의 뭐 부품의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 공장에서 그거를 생산해서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의 또 물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많은 물량을 또 제가 이제 필요하지 않은 이상의 물량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제과 랜드로버에서는 그 결정 속도, 디시전 타임이 120배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업체 위험성은 35% 정도 낮췄고요. 사업 가치를 한 3배 정도 올렸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셨고요. 여기에 구매부이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상업과 제조 파트너가 동일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비즈니스 문제를 깊게 해결하는 것이 깊이 있게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툴을 활용을 해갖고 만약에 BI 툴까지 이제 자동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 외에 커스터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베이스 하기 어려운 엔티티 레졸루션이잖아요. 뭐 사일로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결합을 했을 때 HBO라는 곳에서는 이제 AT&T와 워너브라더스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가져와서 그 데이터의 실질적 오너가 누구인지 그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만약에 뭐 핸드폰은 누군데 또 이 이메일은 또 다른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동일한 사람인데도 이게 떨어져 있게끔 보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엔티티 해결하는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패턴으로도 봐서 이게 이 사람께 맞는지도 이제 쉽게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타겟 프로모션 향상을 높여서 그 가입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의료는 이 병원이나 이 약국이나 뭐 이런 데서 미국
미국에서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데이터들이 다 관리가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일로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유나이드 헬스그룹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자기 회원들한테 이제 의료 제품이라든가 보험 서비스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5천만 명의 고객이 있고요. 2만 3천 명의 콜센터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콜센터 직원이 고객이 전화했을 때 그 고객이 현재 어떠한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그 고객을 한눈에 볼 수가 없었어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근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모든 거를 연결해서 1.2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연결을 했을 때 고객의 그러니까 고객의 히스토리까지도 이제 한 화면에 볼 수가 있어서 고객이 언제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든가 또 어떠한 약을 타가야 되는데 그 약을 안 타갔다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고객한테 어드바이저를 굉장히 이제 하는 게 쉬워졌고요. 그러다 보니 운영 비용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억 정도를 세이브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사기 전화 디텍션인데요. 그래프로 사기를 디텍션하는 건 굉장히 쉽다기보다는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비슷한 유형의 패턴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기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 방향으로 전화만 하고 그쪽에서 저한테 이제 다시 전화를 되돌림 하지는 않고 그리고 전화 안 받는 것들이 많고 뭐 이러한 그 패턴을 갖고 있다면 좋은 전화번호는 내가 전화하는 사람이 저한테도 전화하고 또 내가 전화하는 그룹이 또 다른 그룹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의 패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보면 그 사기 패턴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실시간으로 한 2,000건을 처리를 합니다. 실시간 2,000건을 처리를 해서 지금까지 한 300만 건의 사기 전화를 탐지를 했고요. 중국 위안화로 4천만 위안 정도의 잠정 손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고객들 사용 케이스고요. 사실 저희 타이거 그래프 말고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있고 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지금이라도 분석에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프로덕션 할 때는 저희 같이 이렇게 빠르고 프로덕션이 많이 돼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좋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사용 케이스나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유튜브에 구루 시리즈로 굉장히 많이 비디오를 공유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아마 거기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